자, 반갑습니다. 교과서 39쪽에서 41쪽까지 중단원 마무리하기 영상입니다. 자, 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a, b, c의 값을 정하라고 합니다.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항등식에서 이렇게 개수를 정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했고요. 미정계수법에는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1번은 어떻게 푸는 게 좋은가 확인을 해봤더니 좌변에 2차식이 모두 몰려있고 우변은 0밖에 없죠. 따라서 2차식은 0꼴이기 때문에 좌변에 있는 2차식의 모든 개수들이 0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즉 2a 빼기 b라는 2차 항의 개수 0, 2 빼기 b라는 1차 항의 개수 0, c 더하기 3이라는 상수항도 0. 따라서 a, b, c 값 구할 수 있겠죠. b는 2이고요. 따라서 a는 1이 되고요. c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좌변에 깔끔한 2차식이 있고 우변에는 조금 지저분한 2차식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건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겠는데, 자, 첫 번째 방법 먼저 개수비교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비교법. 자, 좌변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변을 정리해 줄게요. 우변을 정리하면은 a 곱하기 x 빼기 1의 제곱이니까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 뒷부분은 b 곱하기 x 빼기 1 더하기 c, 전개해서 동류항끼리 모아주면 a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a 플러스 b 곱하기 x 더하기 a 빼기 b 더하기 c가 됩니다. 자, 이게 좌변에 있는 x제곱 더하기 2x 빼기 4와 같다고 합니다. 즉 a가 1인 걸 알 수 있고요. 1차항의 개수 비교해보면 2와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같아서 결국 b가 4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마지막 상수항 부분 마이너스 4랑 a 빼기 b 더하기 c와 같기 때문에 c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수치대입법으로 풀어볼게요. 수치대입법. 자, 양변에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서 비교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로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볼까요? 0 대입하지 말고 1부터 합시다. 1을 대입을 해보면 좌변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우변은 c만 남습니다. 두 번째, x에다가 0을 대입해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4, 우변은 a 빼기 b 더하기 c. x에다가 2를 대입해 볼게요. 좌변은 4, 우변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식으로부터 a와 b의 관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둘을 연립방정식으로 잘 풀어주면 a는 1, b는 4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자, 따라서 왼쪽에서 했던 개수비교법과 비교해보면 똑같은 이 수치들 갖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자기가 편한 방법, 그리고 문제를 봤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택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항식 fx를 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는 법은 나머지 정리로 배웠었죠. 나머지 정리에 의하면 요 나머지는 f알파라는 값과 같았습니다. 자, 요 함수값에 x 자리에 들어가는 알파라는 녀석은 나누는 1차식을 0이 되게 만드는 거였죠. x 빼기 알파 형태 말고도 ax 플러스 b 요거를 0으로 만드는 값도 똑같이 동일하게 진행했습니다. 자, 따라서 2번에 1번 x 플러스 3으로 나눈 경우는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해주면 되겠죠.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더하기 12 빼기 5 해서 7이라는 나머지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2x 빼기 1로 나눈 경우는 x 자리에 2분의 1을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8분의 1 더하기 4분의 3 빼기 2 빼기 5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8분의 49가 됩니다. 네. 자, 3번 다항식 요놈이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때 a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어떤 다항식이 어떤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요 fx라는 녀석이 x 플러스 2와 어떤 다항식의 곱으로 딱 써진다 요 말이죠. 따라서 나머지가 0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2라는 요 나머지가 0이라는 뜻과 같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수정리이죠. 나머지 정리 중에서 특별한 경우를 인수정리로 불러주는 겁니다. 자, 아무튼 f-2의 값을 구해보면 f-2는 마이너스 8 더하기 16 더하기 10 빼기 2가 됩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18 빼기 a로 요놈이 0이라는 말이니까 a가 18이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 4번 요식을 인수분해하시오. 우리가 배웠던 곱셈 공식들 거꾸로 생각해서 적용을 해주면 되죠. 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딱 눈에 보입니다. 4x라는 놈의 세제곱 빼기 3y라는 놈의 세제곱이죠. 자, 우리는 이런 공식 배웠었죠.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 a 빼기 b와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자, 이때 a는 4x, b는 3y 그대로 적용해주면 4x 빼기 3y 곱하기 제곱 곱 플러스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2번 항이 4개 있고 맨 앞에 2x라는 놈의 세제곱, 맨 뒤에는 마이너스 y라는 놈의 세제곱이 있죠. 자, 우리가 배운 공식 중에서는 a 세제곱 빼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빼기 b 세제곱이 a 빼기 b의 전체 세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이런 걸 배웠었습니다. 자, 형태가 똑같나 한번 살펴볼게요. 가운데 마이너스 3 곱하기 2x의 제곱 곱하기 y 플러스 3 곱하기 2x 곱하기 y 제곱이 들어있나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 부분 말을 해준 겁니다. 실제로 확인해보면 계산 결과가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식은 2x 빼기 y의 전체 세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5번 얘도 마찬가지 인수분해인데 좀 다른 경우죠. 자, 첫 번째 거는 공통인 부분이 보입니다. 공통인 부분이 보이면 치환을 해줘야겠죠. 자, x제곱 더하기 x가 공통으로 보이니까 얘를 라지 a로 치환해 줄게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a 곱하기 a-5 빼기 6이 되고요. 전개해주면 a제곱 빼기 5a 빼기 6이 돼서 인수분해했을 때 a 플러스 1 a-6으로 인수분해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a 자리에 다시 x제곱 더하기 x 집어넣어줘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x 빼기 6. 그런데 앞에 있는 놈은 인수분해가 더 이상 되지 않지만 뒤에 있는 놈은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되죠. x 빼기 2와 x 더하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요거는 뭐 공식으로도 잘 되지 않아 보이고 뭐 공통인 부분도 나와 있지 않아서 인수정리 조립제법을 사용해 줘야 합니다. 자, 요놈이 만약 어떤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요 1차식 부분에 힌트를 주는 녀석은 요 상수항이라고 했죠. 요 24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들 중에서 요 x 자리에 값을 넣었을 때 0이 나오는 놈이 하나 있을 겁니다. 자, 그 놈을 찾아보면 먼저 1부터 넣어볼까요? 1 대입하면 1 빼기 5 빼기 2 더하기 24 0이 나오지 않죠.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마찬가지 마이너스 1 빼기 5 더하기 2 더하기 24로 0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약수인 2를 넣어볼게요. 2를 대입하면 8 빼기 20 빼기 4 더하기 24. 자, 그러면 0이 나오는 거를 알 수 있죠. 아, 0이 아니네요. 마찬가지 0이 나오지 않고요. 다시 한번 마이너스 2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0 더하기 4 더하기 24로 네, 요때 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2에서 0이 나왔기 때문에 요 식은 x 플러스 2와 어떤 2차식의 곱으로 먼저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자, 뒤에 있는 2차식을 구하는 방법은 조립제법으로 활용을 해준다고 했어요. 조립제법 적용을 해보면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24. 그 다음 x 플러스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 써줘야겠죠. 계산해보면 1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해서 마이너스 7 곱해서 14 더해서 12 곱해서 마이너스 24 더해서 0 나오는 거 확인하고 앞부분이 몫이라고 했죠. 몫을 그대로 써주면 x제곱 빼기 7x 더하기 12가 됩니다. 자, 그런데 뒤에 있는 녀석이 한 번 더 인수분해 되죠. 풀어주면 앞에는 그대로 뒤에는 x 빼기 3과 x 빼기 4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러한 등식 되게 복잡하네요.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이때 a, b, c 값 구해서 이런 식을 값을 구해보라고 했어요. 자, 항등식이고 x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곳곳에 보이죠. 자, 이럴 때는 수치 대입법을 쓰면 조금 깔끔하게 풀릴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수를 집어넣을지 여러분이 느낌대로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x에다가 0을 먼저 대입을 해볼게요. 왜냐면 우변에 x가 있는 항들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자, x에 0 넣으면 좌변은 4, 우변의 앞부분은 사라지고 뒷부분에서 마이너스 2c, 결국 c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두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2 더하기 3 더하기 4 해가지고 9. 우변은 요만큼 때문에 첫 번째 세 번째 항이 사라지죠. 따라서 남은 거는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3b가 남네요. 그러면 3b, 따라서 b는 3인 걸 알아낼 수 있고요. 세 번째 x에다가 이제 2 대입을 해봅시다. 왜냐면 x 빼기 2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좌변은 8 빼기 6 더하기 4로 6이 되고요. 우변은 두 번째 세 번째 항이 사라져서 첫 번째 항에서만 6a가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a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a, b, c가 아니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죠. 계산해주면 14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7번 요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3, x 플러스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합니다. 즉 어떤 함수 값들을 힌트로 준 거죠. 이때 a, b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힌트 그리고 두 번째 힌트를 이용해서 a, b 값 구해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힌트에 의하면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3이라는 놈이 결국 f-1과 같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 빼기 b 빼기 2, 즉 a 빼기 b 빼기 3이라는 놈과 같다라고 나오고요. 두 번째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0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 나머지는 f-2였고요.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8 더하기 4a 빼기 2b 빼기 2, 즉 4a 빼기 2b 빼기 10과 같습니다. 자, 따라서 연립방정식을 하나 세울 수 있겠죠. 첫 번째 식에서 a 빼기 b는 6, 두 번째 식에서 마이너스 10 이항하고 양변 2로 나눠주면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식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면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8번 얘도 마찬가지 비슷한 힌트죠. 자,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면 나머지가 7, 이젠 다른 색으로 할까요? x 빼기 2로 나누면 나머지가 7, 2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2라고 합니다. 자, 이때 2차식으로 나누는 나머지를 구하는 풀이 과정 답을 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해줘야 할 건 나머지라는 걸 잘 설정해줘야 합니다. 지금 다항식 fx를 2차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 나누는 다항식보다 차수가 작은 식이 나머지가 되겠죠. 따라서 나머지를 그냥 r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ax 플러스 b 꼴로 나타내줘야 합니다. 2차식보다 차수가 낮은 걸 표현할 수 있게 되죠. 자,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fx를 2x 제곱 빼기 3x 빼기 2로 나누면 몫을 q라고 하고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앞에 나누는 요 다항식이 인수분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x 빼기 2와 2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러면 최대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요. 자, 이제 힌트들 1번, 2번 힌트들을 써주겠습니다. 자, 1번에 의해서 f2의 값이 결국 7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좌변에 양변에 x에다가 2를 넣어주면 좌변은 f2, 즉 7이 되고요. 우변은 앞부분이 사라져서 결국 ax 플러스 b에만 2를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따라서 2a 플러스 b라는 놈이 7과 같다라는 말이 되겠죠. 두 번째 힌트도 마찬가지. f-2분의 1이 2라는 걸 알려줬죠.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보면 이 부분 때문에 첫 번째 항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b가 2와 같다라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두 식을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면 a는 얼마니? 2가 나오고요. b는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2x 플러스 3이다 라고 바꿔줘야겠죠. 다음 9번. 자, 이런 두 개 이상 문자가 있는 경우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는지 배웠습니다.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고 했죠. 특정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x에 대해 할지 y에 대해 할지 고민을 해봤는데 쌤은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할 겁니다. 왜냐면 y에 대한 상수항들 요 놈을 딱 보니까 인수분해가 쉬워 보이죠. 따라서 y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차항 적어주고요. 1차항 1이 아니죠. 1차항 적어주고요. 그 다음 남은 녀석들 상수항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상수항이 인수분해가 잘 되죠.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요놈들과 크로스로 곱해서 가운데 있는 1차항이 나와야 하겠죠. 어떻게 하나 고민해보니까 마이너스 2y와 y 곱해주면 되겠네요. 이 윗부분에선 x 플러스 3 곱하기 y, 아랫부분에서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곱하기 y, 둘이 더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7 곱하기 y가 나오겠죠. 자, 따라서 그대로 가로로 읽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2y 플러스 x 플러스 3 y 플러스 x 마이너스 2. 자, 그런데 문제에서 준 형태랑 조금 다르죠. 저 형태와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x와 y 위치를 바꿔주면 되겠죠. 자,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요 두 식을 비교를 해 봤을 때 a가 마이너스 2이고 b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때 2b 빼기 a 더하기 c의 값 구해보면 2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 계산이죠. 자, 다음 10번. 이런 다항식이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식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K랑 F1 둘 다 물어봤어요. 조금 복잡해 보이죠. 자, 일단 식을 문제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저 복잡한 놈이 결국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식 fx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 식을 최대한 열심히 인수분해를 해서 어떤 식의 제곱꼴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fx도 또 나올 거고요, k도 나올 겁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자, 먼저 저 다항식을 인수분해 하려고 봤는데 마치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플러스 k, 즉 곱하기로 연결되지 않은 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놈을 먼저 싹 전개를 한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를 해줘야 합니다. 그냥 전개하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싶을 정도로 복잡한 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괜히 2, 4, 6, 8 순으로 나온 게 아니겠죠. 자, 저 숫자들을 잘 이용해 줘야 합니다. 자, 맨 앞에 있는 녀석과 맨 마지막에 있는 녀석, 그리고 가운데 있는 두 녀석을 각각 곱해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8을 곱해서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16이 되고요. 가운데 있는 두 녀석 곱해서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4가 나옵니다. 뒤에 k 빼먹으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쓰고 보니까 치환을 할 수 있는 녀석이 보이죠? 바로 x제곱 플러스 10x 부분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16, 24 둘 다 너무 크니까 16까지 치환을 해줄게요. 즉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16을 라지 a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a 곱하기 a 플러스 8 더하기 4k, 즉 a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k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식이 k가 무슨 값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식의 제곱, 즉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완전 제곱식 만드는 법 알고 있죠. a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어떤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그 녀석은 반드시 16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서 k가 16인 거 알아냈고요. 자, 계속 정리를 해볼게요. a 위치에 다시 치환을 했던 식을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16 더하기 4, 즉 20 이렇게 되겠죠. 자, 요놈의 전체 제곱입니다. 즉 요게 바로 fx의 전체 제곱, 어디 갔니?
fx의 전체 제곱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근데 사실은 요거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0의 전체 제곱으로 생각해서 fx를 요 놈이라고, 요 괄호 안에 있는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문제에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딱 한정을 지어줬죠. 따라서 요 오른쪽 녀석은 아니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최고차항 개수가 1이 되도록만 맞춰주면 됩니다. 즉 fx라는 녀석은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0이라는 말이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f1 값이었습니다. 함수값 계산해주면 31이라고 나오네요. 따라서 두 값의 합은 47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런 다항식이 2x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합니다. 자, 이때 a를 구하고 실제로 인수분해 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뭐 1번이 아니겠네요. fx가 저런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에 의해서 f 2분의 1 값, f 2분의 1 값이 0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해보면 4분의 1 빼기 4분의 3 더하기 2분의 1 a 빼기 1, 즉 정리하면 얼마죠? 2분의 1 a 마이너스 2분의 3. 근데 이게 0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a가 3이라는 걸 먼저 알아낼 수 있겠죠. 자, 이제 실제로 인수분해를 해볼 건데 요 fx라는 놈 2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a 값 구했으니까 3x 빼기 1. 자, 요 놈의 인수를 찾아줘야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미 알려줬죠. 2x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어요. 즉 2x 빼기 1 곱하기 어떤 qx라는 놈의 곱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저런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는 방법 알고 있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1이 아니죠. 따라서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x 빼기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qx 형태로 식을 먼저 바꿔주고 fx를 x 빼기 2분의 1로 나눈 경우를 먼저 생각해 주겠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조립제법 사용하면 되겠죠. 자, 개수들 그대로 써주고요. x 빼기 2분의 1로 나누니까 2분의 1 써줍니다. 계산을 쭉 해보면 1 그리고 0. 몫이 2x 제곱 빼기 2x 더하기 2라고 나왔죠. 따라서 x 빼기 2분의 1 곱하기 2x 제곱 빼기 2x 플러스 2가 됐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뭐 종료를 해도 상관이 없고요. 조금 더 깔끔하게 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2를 꺼내서 앞쪽으로 곱해줘가지고 2x 빼기 1 곱하기 x 제곱 빼기 x 더하기 1 이렇게 정리해주면 훨씬 깔끔하겠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a 값 그리고 실제 인수분해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다음 12번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요 말이 없으면 뭐 잘 모르겠으면 직접 계산을 하면 돼요. 조금 복잡하겠지만 하지만 인수분해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요 안에서 인수분해 형태를 찾아내 줘야 하겠죠. 자, 딱 보면 파악되는 것이 어떤 세제곱이 나와 있고요. 1도 1의 세제곱으로 봐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래는 1만큼 차이가 나는 두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공식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 2018이라는 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 위치에 x를 넣어주겠습니다. 문자 x를 넣어주면 분자는 x 세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분모는 2017 곱하기 x 플러스 1인데 2017은 2018보다 1 작기 때문에 x 빼기 1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식이 바뀌게 됐죠. 자, 나중에 이걸 잘 정리해서 x 자리에 2018을 넣어 줄 겁니다. 자, 얘를 정리해 보면 일단 분모는 x 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고요. 분자는 그대로 x 세제곱 더하기 1입니다. 자, 분자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분모는 일단 그대로 써줍니다. 쓰고 나니까 약분되는 녀석이 보이죠. 둘이 약분이 되어서 결국 x 플러스 1만 남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 숫자의 값은 요 x 자리에 2018 대입해준 값과 똑같겠죠. 따라서 2018 대입해주면 2019라고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인수분해를 이용한 계산 방법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발전 문제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상수가 총 11개가 섞여 있는 이런 등식이 있습니다. 2차식을 5 제곱하니까 당연히 10차식이 나왔겠죠. 자, 요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값을 집어넣든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말이죠. 자, 이때 홀수 요놈들의 합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해봤는데 A0부터 A10까지 한 줄에 다 나와 있어요. 따라서 A0, A2, A10 얘네들만 싹 없애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이용해 가지고 짝수 위치들을 없애줘야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항등식인 거에 착안해서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A0부터 A10까지의 합을 알아낼 수 있겠죠. 자, 1을 대입해보면 일단 우변만 먼저 쓸게요. 우변은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 해서 A9 더하기 A10까지 나오고요. 좌변을 다시 한번 써보면 1 빼기 2 빼기 1의 전체 5제곱 이어가지고 마이너스 2의 5제곱인 마이너스 32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것과 좀 차이가 있죠? A0, 2, 4, 6, 8, 10 요것들이 살아 있습니다. 자, 쟤네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A0, 마이너스 A2 요 놈들이 있으면 참 좋겠죠? 따라서 이번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변은 우변 먼저 쓰면 A0 빼기 A1 더하기 A2 빼기 A3 쭉쭉쭉 해서 마이너스 A9 더하기 A10이 될 겁니다. 자, 좌변에 마이너스 1 대입해서 5제곱 해주면 이번에는 2의 5제곱이네요. 그러면 32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궁금한 이 홀수들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위아래 식의 좌변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면 짝수 a들은 사라지고 홀수 a들만 남겠죠. 두 식을 좌변에서 좌변끼리 우변끼리 빼보면 좌변에는 2a1 더하기 2a3 더하기 2a5 더하기 2a7 더하기 2a9가 남게 되고요. 우변 계산하면 마이너스 64가 됩니다. 따라서 양변 2로 나눠주면 a1 더하기 3, 5, 7, 9 싹 더해서 마이너스 32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식을 보고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지 잘 상상해서 사고력을 키워서 해주면 됩니다. 자, 14번. 자, 요 다항식이 2차식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때 a, b 값을 물어봤어요. 원래대로라면 1차식으로 주어져 있어서 f1은 0인 걸 이용하면 풀리던 문제들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2차식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다행인 게 아니라, 자, 설명할게요. 자, fx가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fx라는 녀석을 x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qx로 쓸 수 있고요. 얘를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1 곱하기 qx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f1이라는 나머지가 0인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즉 f1의 값을 계산해 보면 1 더하기 a 빼기 7 더하기 b로 a 플러스 b 빼기 6이 되겠죠. 자, 요놈이 0이라는 말입니다. 즉 b라는 값을 a라는 문자로 표현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문자를 하나 줄이게 됐죠. 따라서 fx라는 놈의 상수항인 b 부분을 우리는 마이너스 a 플러스 6으로 대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위에서 x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 이용했으니까 이제는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를 이용해 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립제법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조립제법을 사용하면 x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 그때 나온 몫이 다시 한번 x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지는 걸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일단 fx 개수들을 쭉 써주면 1, a, 마이너스 7, 마이너스 a 플러스 6 써주고요. x 빼기 1로 나누는 과정이기 때문에 왼쪽에는 1 써줍니다. 적용을 해보면 1, 1, a 플러스 1,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6, a 마이너스 6. 실제로 0이 나오는 거 확인을 했고요.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조립제법 적용하면 마지막에 0 나오는 거 체크해 줄 수 있겠죠. 자, 다시 x 빼기 1로 한 번 더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1 써주고 계산하면 1, 1, a 플러스 2, a 플러스 2.
둘이 더하면 2a 빼기 4가 나왔네요. 자, 그런데 x 빼기 1로 한 번 더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2a 빼기 4가 0이라는 말이 됩니다. 자, 따라서 a 값을 구했죠. a는 2라고 할 수 있고요. 요걸 대입해주면 b를 4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x 빼기 1의 제곱을 x 빼기 1 한 개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a와 b의 관계를 먼저 구해주고요. 그걸 이용해서 그리고 x 빼기 1로 한 번 더 나누어 떨어진다는 걸 이용해서 풀어주면 b 값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15번. 자,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 합니다. 자, 이때 전력식을 알려줬고요. 전류식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압식을 알 수 있겠지만 지금 A라는 알 수 없는 계수가 하나 있죠. 먼저 저놈을 알아내는 게 핵심이 될 겁니다. 자, 저놈을 알아내면 VT가 자연스럽게 나올 거고요. 대입해서 풀어주면 될 거예요. 자,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전력 PT는 전압 곱하기 전류. 근데 전압은 모르니까 전류를 먼저 써줄게요. 전류 T 플러스 O 곱하기 전압 VT. 이렇게 써집니다. 어디서 많이 본 식이죠? A는 BQ 플러스 R. 즉, 나머지가 0이라는 상태이고요. 요 PT라는 A는 이 B라는 T 플러스 O로 나누어 떨어진다를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T 플러스 O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PT에 마이너스 5 값 대입해주면 0이 나오겠죠. 자, 그놈을 먼저 써줄게요. 자, P의 마이너스 5라는 값을 계산해보면 T 세제곱 마이너스 125. 자, 9T 제곱은 225. 그 다음에 23T는 마이너스 115. 그쵸. 더하기 A. 자, 정리해보면 A 빼기 15가 나오네요. 그죠? 자, 요게 0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A가 5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내는 방법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것도 하나 소개를 할게요. 자, T 플러스 5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주면 결국 마지막에 남는 놈은 0이 될 겁니다. 자, 얘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전력 PT의 개수들을 1, 9, 23, A로 써주고 T 플러스 5로 나누는 상황이기 때문에 왼쪽에 마이너스 5를 써놨습니다. 조립제법 적용해보면 1, 마이너스 5, 4,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15, A 마이너스 15. 자,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1을 빠졌네요. 요게 0이라는 말이니까 결국 A가 15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둘 중에 편한 방법으로 해주면 되고요. 우리는 PT의 식을 결국 정확하게 알아냈습니다. 자, 이제 VT 쓸 수가 있겠죠. VT는 IT분의 PT인데 나눈 결과는 이 조립제법을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PT를 T 플러스 5로 나눈 거는 몫은 요 밑에 나와 있죠. 따라서 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이 됩니다. 따라서 V10의 값은 T 자리에다가 10을 대입해준 143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약간 복잡한 문제였지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쉽게 풀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단원 마무리하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